저 두 사람이 만났고 오늘 아침 조선 사설이죠.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은 무슨 연대냐? 피고인 아니냐? 피고인들끼리 만나서 무슨 지금 한 사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탄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역시 조국 전 뭐 장관 역시 2심까지 끝냈고 2심까지 지금 대법원 연기시켜야 실형을 되잖아요.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일단 어제 만난 거 예.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민주당에서는 음. 조국당하고는 결코 협력하지 않는다. 어떤 연대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는 둘이 저렇게 만나서 물론 뭐 둘이 따로 만난 거는 1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둘이 만났다는 건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 10분 동안 네. 저는 비공개로 했는데요. 네, 아마 네. 그 저기 현장이 없었지만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조폭 두목들끼리 네. 지금 잡혀가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없어지면 너네 식구들 누가 좀 챙겨, 내가 좀 잘 챙겨줄 테니까 네. 너는 내 식구 챙겨주고 난 네 식구 챙겨주고 아. 야 우리 서로 이러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네, 서로 서로 챙겨주자. 하면서 야 우리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네. 우리 세상 곧 만들자. 곧 네. 좋은 날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화이팅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저께 이제 나왔던 얘기를 조금 한번 곱씹어 예. 보면은 지적할 부분들이 꽤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민주당은 네.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고 조국 혁신당은 신생 정당이다. 우리는 이 질곡을 같이 헤쳐나갈 동지다. 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히 전개하겠다. 즉 당신은 점잖은 척하고 있어. 탄도리는 내가 할게, 탄핵은 내가 할게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주장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네. 하고 또 조국 씨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제 직선 이 고를 열거를 하면서 진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상황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씨는 여태까지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젠틀한 이미지로 자기를 포장을 해왔습니다. 20여 년, 30년간 거의 그렇게 포장을 해왔죠. 네네. 예.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과 만나면서 형님 거친 일은 제가 할 테니까 형님은 점잖게 계셔 하는 행동대장 이를테면 용역반 같은 네, 거를 지금 자임을 네.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야,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이걸 네. 사실은 이재명이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조국이 대신 해줬다 생각해요. 이재명 네. 본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를 기소해서 집어넣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가 좀 뭐하죠. 네. 그 단순한 보복심으로 반항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이 대신해서 네. 자기를 집어넣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 하는 게 자기는 고마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둘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하자. 네. 이제 이런 입장일 거예요. 하지만 내용이 들어가면 다르죠. 그렇죠. 민주당도 지금 비례를 만들어서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비례 지금 후보도 있을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정통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신생 정당인 조국이 저렇게 비례를 가져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안에서도 지금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실제로 아침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연합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 30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0명 하겠다는 거에서 4명을 그 뭐 시민 후보한테 주고 3명을 통진당, 3명을 또 뭐 새 진보 연합 네네. 사회 연합인가 그거 주니까 그렇게 앞에가 10명인데 그럼 이제 나머지 20명을 민주당을 넣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처럼 오늘 아침에 나온 연합뉴스처럼 해버리면은 지지도로. 한 6명 겨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진보당하고 하면은 민주당 비례 후보는 네. 그 한 명 들어가면 겨우 들어갈까 말까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표 성정에서 조국 신당이 저렇게 위세를 떨치는 거를 네. 진짜 마음속으로 말로는 저렇게 했지만 진심으로 저걸 보려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울타리 안으로 그냥 넣어놓고 더 크지 가두리 양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저 멀리 바다로 나가서 막 플랑크톤 이런 거 많이 먹고 새우 막 다 잡아먹고 막 덩치가 갑자기 너무 커질까봐 예. 딱 가두리 안에 넣어놓고
일정한 먹이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에서 당직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협력은 하되 연대는 안 한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겠죠. 예. 아니 연대를 하지 않는 협력이라는 거는 뭘 말합니까? 그렇죠. 협력은 뭐죠?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이게 참 자기들 좀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말 뱉고 나서도. 네. 근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열척 5석 이렇게 했는데 이저 신장식이라고 가짜뉴스 전문가죠. 가짜뉴스 전문 변호사 뭐 신장식이 여기 이제 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 대변인 이 어제 만나고 난 다음에 12척의 배를 달라 그랬어요. 또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여긴 또 이순신 드립을 치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죠. 이순신인 것처럼 네. 열석하다가 또 늘렸는데 12석까지 자기네가 하겠다라는 사실 의지를 네. 의지를 보이는 보인 거예요. 거죠. 네. 그렇게 되려면은 거의 한 30%까지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러면 민주당 그렇죠. 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예. 조국을 행동대장으로 이렇게 아니면 용역사 대표, 용역 예. 대표로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 더 큰 위치에서 뭔가를 품는 듯한 이거를 연출을 많이 하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원청과 하청처럼 만들려고. 원청과 하청, 예. 그쵸, 그쵸. 예. 원청 하청. 예, 예. 그 어저께 또 아무 말이나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사과 한 개 10,000원 하는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사과 한 개 10,000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10,000원 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사과 마른 뼈인가가 번져갖고 사과를 100박스 수확하던 집에서 2박스 수확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죠. 이거를 지금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폭정이라고 했더라고요. 윤석열 폭정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조국 용역사 대표 조국 이 탄핵 용역 탄핵 용역. 용역이잖아요. 탄핵 용역이네요. 네. 탄핵 용역. 탄핵 용역. 탄핵 용역 얘기 뜨는 거죠. 네. 이재명 조국한테 탄핵 용역했다. 예. 아, 이 탄핵 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국 신당의 기세를 예. 민주당 안에서 품는 척 해갖고 일단 한번 싸대기 한번 때리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눌러넣는. 예.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친문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부글부글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조국에 들어가서 조국 품에 안길까봐 네. 좀 그것도 걱정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사전에 조국이랑 저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교류를 해서 네. 서로 이제 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기 위한 사전 용역 작업이 아니었을까,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10석씩 얻는 거는 정말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비례대표 그렇죠. 비례로 만약에 네. 조국 혁신당이 10석을 얻고 네. 그 정도 되면은 이 자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끌어들이는 게 네. 생기잖아요. 네, 네.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이번 총선 끝나고 원내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또 한 10명 정도만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10명 플러스 자 우리 오세요 해 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상당한 세력으로 들게 되면은 다음 대선 조국도 똑같고 이재명도 똑같고 뭐냐면은 대선 후보가 돼야지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국은 자기 리스크를 벗어나야 되고 일부에서는 뭐 조국은 그런 거 꿈 안 꾼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대선 그렇죠. 진로 예. 대선 진로 좋은 데이로 예. 했던 분인데 예, 동생도 늘 자기 형이 뭐 대통령 곧 될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하고 그랬었죠. 다니고 했으니까 예. 조국은 또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예, 그렇죠. 예. 조국이 아마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거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당선되더라도 예. 왜냐면은 하루를 할지 3년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3년이에요. 조국은요 3년. 법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면 재판을 지연시켜서 예. 3년까지 최장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요. 그 자기 플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당선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당선되면 우리 상임위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저는 법사위 갈 거라 봐요. 법사위 들어서 자기 재판에 대해서 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을 총 동원해 가지고 네. 3년까지 재판을 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걸 실현하려는 정말 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3년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네. 실제로 3년 갈 수 있다.
그걸 해보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국이 얘기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이 될 거고 이번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상당히 비중 있는 그 원내 교섭 예를 들어서 10명에다가 또 지역구 뭐 당선자 민주당에서 끌어들여서 교섭단체까지 많이 갖추게 된 당의 대표가 된다 얼굴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대법원에서 그렇죠. 쉽게 또 네, 판단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부담스럽죠. 예, 부담. 그럴 굉장히 경우에는 부담되죠. 네. 또 길게 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뭐 대선에서 평가받겠다라든지. 그렇죠. 뭐 이건 뭐 제 시나리오입니다. 네네. 근데 하여튼 저는 어제 만남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이 급하기는 급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일단 조국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실장은 이재명을 정말 한마디로 너무 속은지 모르겠습니다. 개무시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이제 과거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지자체장이 쭉 이제 가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의 자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막 마치 실수한 것처럼 의자가 없네 이래갖고 막 임시 의자 갖다가 앉히고 막 이랬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굴욕감을 정말로 많이 느꼈었고 사실은 방북단에서도 제외를 했기 때문에 쌍방울을 동원해갖고 대북 사업을 그렇죠. 벌인 것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왕따시켰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 왕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임종석이 있었고 조국이 있었던 아,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임종석, 조국, 나 왕따시키고 지네 뭔가 운동 좀 했다고 잘난 척하는 놈들. 그러네요. 막 이런 종류의 생각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운동권 선거래 네. 서울대 법대 교수 예. 최근에 민정수석과 대통령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그래서 이 조국 씨하고 지금 이재명하고 둘이 만난 게 이재명 씨가 이 성남시장 시절에 또 2016년에 단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둘이 만난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4년이니까 지금 거의 8년 만에 8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뭐 네. 이른바 정치적 동지 의식이라든지 맞습니다. 같은 편이라든지 네. 이러한 의식이 거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멀리서 서로 견제만 하고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 그 얘기 있을 때 끊임없이 조국이랑 임종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 거였으니까 반대로 이쪽에서는 저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먹는다 막 이런 느낌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사이잖아요. 2019년, 예. 2020년 그때 한참 조국 사태 때 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했던 이재명은 속으로는 네. 너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한 명 날렸다. 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예, 예. 그 예.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안희정, 날라갔고 조국 예, 예. 차례차례 네네. 대선 후보급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처음 문재인 정부 잡아가지고 네. 뭐 20년 가겠다라고 했던 자신감은 자기들은 충분한 그 다음 후보가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 그 후보들이 하나씩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송영길도 날라갔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날라갔고.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지금 묶는 그런 키워드는 무엇이냐? 묶는 키워드는 정말로 피고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법률적 리스크 앞에 처해 있다. 네. 그것이 남이 지은 죄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거잖아요. 근데 네. 피고인 연대하면은 네. 지금 아까 두 사람 만났잖아요. 예. 한 명이 빠졌어요. 피고인이 송영길? 예. 그렇지. 지금 송영길이 피고인 연대가 되려면은 그렇죠. 송영길 대표까지도 네. 송영길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정당의 대표잖아요.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창당합니다.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이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소나무당입니다. 소나무당 창당 그러니까 소나무 송자인가요, 저기? 우리 그렇죠. 우리 아까 저 피고인 연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저기에 들어가지 못한 송영길 대표, 예. 송영길 전 대표죠. 송영길 송영길 전 대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래 하나 불러드립시다. 소나무당 생각난 노래가 네, 있습니다. 생각나는 소나무당 노래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소라 푸르른 소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여기
만나리까지. 살아서 만나리라까지 가야죠. 살아서 만날 수 있을까? 저기 아까 그렇죠. 페이스북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기 소나무당 예, 예. 괄호 열고 약칭 송당. 그러니까 네. 조국이 조국당이 조국신당이라고 자기 하니까 성에서 아. 따왔죠. 본인도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나무당이라고 하고 송당이라고 부르면서 예. 네.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아마 부인이 올렸겠죠. 누구나 네. 다른 사람이 저 이 노래를 넣어놨습니다. 서로 참 저 노래가 말입니다. 저렇게 쓰면 안 되는 노래죠. 정말 여러 사람 입에서 참 많이 진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노래 부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예, 예. 근데 저 깨알 홍보 보십시오. 세계 최초 옥중에서 만드는 정당. 아, 창살 아래 갇힌 송영길이 살아서 만나기 위해 만드는 당. 소라 소나무당.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새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자, 그러니까 피고인 연대로 기왕 한다면 네. 저기에 네. 한 명. 그리고 그러네요. 송영길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에 그리고 심지어 개항을까지 물려주고 맞아요. 저렇게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면회라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진짜 사실이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네, 배은망덕한 것 같아. 예. 정말 자기한테 그렇게 맞습니다. 진짜 완전히 그냥 당선되는 지역구를 저렇게 물려줬는데 사식은 넣어줍니까? 그래서- 영치금은 넣어줍니까? 영치금은 좀 넣어준지 모르겠습니다. 3종 세트 있잖아. 면회, 영치금, 네. 사식. 사식. 아 예. 그런가요? 예. 아 3종 세트군요. 좀 그래서 해줘야 참 되는 거 아니에요? 문득 피고인 연대라는 이름을 들으니 네, 송영길 피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진짜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자, 의미심장하네요.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저기 들어갈 분이 지금 여러 명 지금 후보로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그렇죠.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자유주의 국가인데 그런 분들이 그래서 다 창당도 하고 뭐, 그죠. 활동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네스북에 나오겠습니다. 세계 최초 옥중에서 만드는 정당으로. 네. 지금 우리 신데렐라님이 전 세계 토픽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야권에서 나온 당에 지금 세 개 정당이 대표가 네. 다 다 피고인. 피고인.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일단 피고가 아니면서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야, 재밌네요.